네, 반갑습니다. 어제 날씨가 춥는데 오늘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네 정치, 동네 보안공파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성원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 20명에 위임 12명 그래가지고 32명이 성원이 되었습니다. 의장님, 2025년도 동네 부안군 정치회 정기총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국회의원 경례. 바로 대과 제천은 1절만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일보전하세. 다음은 선영에 대한 문명이 있겠습니다. 문명.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상견례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문익교 회장 우영 회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우영입니다. 네. 우리 동네보건 회장님 네, 정정입니다. 이렇게 아니게 무선을 하겠습니다. 우리 하선 씨, 창원파. 네, 충북에서 화수 회장 하영 씨, 네, 여기입니다. 우리 성훈 씨, 네, 오입니다. 저 오경 씨, 우영 씨, 우리 보성 대신이죠. 이번에 창원파 우리 종친회장이 있습니다. 이제 하만. 들어오세요. 아드님이시죠? 네. 함자가 어떻게 되냐? 정상덕입니다. 네, 3세. 네. 우리 저기 안상공파 우리 덕환 씨. 우리 대전에 오셨으면 업무 전태 대부님, 업무 대부님. 우리 황환 씨, 이현 황환 씨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 강서공파 종친회장 지수 아저씨.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여기는 저 소풍고입니다. 용주 씨. 네. 우리 용수 아저씨. 여기 인영 씨. 반갑습니다. 저 바깥에 이제 명재가 좀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저는 창원파 상무시설학교 하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장님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어제까지는 눈도 오고 바람도 많이 불었는데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네요. 원균 각지에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에도 몸 건강히 하시고 금년 내내 발전이 있으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2024년도 종로보고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입니다. 그냥 유인물을 네, 뭐 특별한 게 없어 보여요.
작년도에 이제 5천명 돈을 안 쓰셨네요. 작년 3월달에 동네공무원 임원 회의에서 새로 우리 정진영 회장님이 당선되셨고 그 이후로 여기도 총무부가 아주 자세히 얘기하고 다 적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님. 명다 오세요. 네, 그 목표 네. 1표 2 목표 3 그러니까. 그러면 되면 안 돼요. 감사 정국화입니다. 네. 내용만 좀 간단히 간단하게 하세요. 내용, 결론적인 숫자든지 그러니까 유인물로 대처하시면 돼. 이상 없어요. 네. 네. 24년도 수입 및 지출과 25년도 결산 및 예산 등 관리 분야와 중침의 제반 업무 및 행사 관리 운영 사항과 지장부 전자문서를 포함 관리 사항을 점검 검사한 아무 이상이 없이 적절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종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집행부에도부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 네, 하세요. 12페이지 보면요. 네. 3번에 제가 이거 자세히 숫자는 안 봤는데 이것만 보면은 2024년도 회계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해갖고 회계 장부의 개수는 다 아래로 갔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2023년도 결산 2월금이 1,375만 2,589원. 네. 그다음에 2024년도 수익금 총액이 3억 3,376만 6,483원이고 네. 지출 금액도 똑같이 3억 3,370 네. 3억 3,376만 6,483 네. 463원. 그런데 그 2024년도 결산 2월금은 999만 1,895원인데 만약에 이대로 한다면 제가 알기로 결산 2월금하고 수익금의 합체고 지출금 빼야 되는 그거는요. 결산 2월금이 나오니까 알아서 질문 상황을 알겠어요. 이게 2023년도 12월 31일 날 넘은 일반 보통 예금 잔고예요. 1,375원이 저거고 그다음에 수익금 총액은 정기예금 이자, 헌성금 해가지고 3억 3천 그렇게 됐고요. 지출금은 이제 똑같이 나가야 되니까 저기 정기예금하고 이자 한 거를 해서 나간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2023년도 결산 이건 보통 예금 잔고가 현재 999만 6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조금 안 맞- 요거만 보면은 안 맞죠? 그냥 결산 연금이 1,475만 원으로 그냥 돼버린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요거를 방식을 좀 바꾸겠습니다. 네, 네. 여기에 아니 알았어요.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새로운 집행부에 또 집행부라보다도 뭐 저는 쭉 옛날에 또 했고 이제 우리 회장님이 이런 방식을 했는데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거 하만 부회장님하고 우리 운영 씨 얘기하신 거 그 참고를 해서 이 방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럼 박수로 통과해 주십시오. 네, 됐어요. 수고했어요. 네, 지금 진짜 아주 바쁘신데 대중종 바쁘신데도 이렇게 오셨고 또 우리 저 대중의 회장님이 또 직장공합니다. 우리 직장공 13세 거기에 종친회 회장님을 한 10몇 년 하셨고 그럼 대중종 회장님으로 좀 현재 계셔요. 이렇게 바쁜데 오셨습니다. 네. 예, 이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 천천히 오늘 하세요. 뭐 총회일이 한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오늘 참석을 했고 뭐 우리 뭐 아시다시피 우리 그 동네 정시 안에는 동네 부흥군 다 누구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래서 굉장히 이 자부심도 갖고 또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지런 회장님이 이제 맡아가지고 잘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대정중에 이제 도와주시면 또 일자리를 감사드리고 또 아시다시피 대정중이 지금 어렵습니다.
다행히 그 대구가 이제 수습되고 부산이 이제 해가지고 거의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지금 소송거리 걸려가지고 되면은 빠르면은 6월 중으로 늦은 7월 중으로는 총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앞으로 좀 더 지원해 주시고 뭐 정치라는 게 대정치라는 게 이 조원들이 하는 건데 경영하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부산이나 대구가 맞서야 되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면 좋겠고 대구에 그 영남하수회라는 데가 저희 병길 회장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대구로 들어오는 걸로 예, 매듭이 쳐졌습니다. 이게 잘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서울만 남았는데 저 생각은 6월 중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으면 한 달 정도 늦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특별히 총회 잘 마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회장님 말씀했듯이 사실 또 일반 민중의 총회를 별로 안 다니셔요. 근데 그래도 동네공원 중심에 대외적으로 많이 위상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모처럼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1호, 2호, 3호, 4호 같이 공동 안건 상정을 합니다.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이번 건 2024년 실질을 결산한 시민신권, 2호 안건 2025년 수입지출 예산안 신권, 또 3호 안건 경찰세 활성화 추진 대응관 보선권, 4호 안건 규약 개정 승인의 건, 5호 안건 기타 안건이 되겠습니다. 상정을 일괄 상정을 합니다. 이러한 건은 지금 감사 보고를 하셨지만은 요 뒤에 저걸 보시면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유인물을 보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부터 17페이지요? 17페이지. 이러한 건은 그 심의 건은 22페이지서부터 2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아, 22페이지부터 22페이지부터예요? 예. 네. 또 24년도 수입 발생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수입 결산서는 지난번에 토지 임대 수입 이것이 30만 원이 되고요. 제실 사용료 작년에 2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총에 이제 그는 200만 원을 잡았는데 토지 임대 수입이 우리가 있어요? 네, 한 건이 조그만 게 한 건이 있는데 아, 별일 아니고 저기 사진용으로 올라가는데 그 밑에 집이 하나 있어요. 집 거기가 우리 인용 씨라고 우리 직원이에요. 문익국방에서 빌렸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네, 그거를 사실은 도로가 조금 돼가지고 우리 땅이 조금 들어갔어요. 얼마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해라 했는데 그쪽 하시는 분이 다만 얼마나도 내겠다 토지를 그래가지고 30만 원을 그냥 저걸 했어요. 연 30만 원이죠? 네? 연 30만 네, 연 원이죠? 30만 원. 그래서
그거를 그쪽에서는 얼마 안 돼요. 몇 평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또 팔아라, 임대를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팔게 되면은 또 이사회 총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임대 수익은 그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거 없으신가요? 그리고 아까 우리 하반 부회장님 말씀하셨는데 요게 이제 결산서 양식이 지금 지평부가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것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 다 참작을 해서 저걸 하겠습니다. 너무 우리 회장님이 너무 자세히 얘기하셨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시고 자 예산은 이상 없으면 박수 통과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거 상정을 했으니까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도 2024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단지 이제 좀 추가가 된 것은 뭐냐면은 군포문화원에 지금 서해 대전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100만 원씩 저거리가 됐는데 금년에는 100만 원, 6월에서 200만 원 해서 동네 보건군 화백당의 상을 하나 신설을 해서 저거 하는 것이 좀 뜻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10만 원을 해서 200만 원을 보조를 해주고 상을 화백당 상을 신설하는 걸로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그렇게 나왔냐 하고 그래서 여러 회원님께서 의견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저희가 없습니다. 네, 그것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군포문화원 이사입니다. 이사인데 전에 군포문화원에서 태을 서해전을 했습니다. 태을 서해전으로 또 해오다가 제가 또 하고 또 시장님이 관심이 있고 그래가지고 현재 작년에 제16회 화백당 서해전으로 그걸 했습니다. 전국적인 서해전이에요. 그리고 그 동안에는 저희가 외부에서는 아까 이제 말씀했듯이 동네보건군 재산이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3년 전부터 그냥 자기네들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100만 원씩 그냥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100만 원도 창원공파 종친에서 50만 원, 우리 동네구에 50만 원, 그래서 100만 원씩 주고 해줬는데 작년에 거기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가 나와요. 아니 정남준 선생은 이렇게 크게 하는데 왜 종친에서 돈 많은데 돈을 안 쓰느냐? 돈 좀 해라. 한 500만 원 해라. 대상을 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외부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회장님 말씀드리고 도저히 우리는 500 못하겠다 얘기해가지고 그러면은 또 원장님하고 또 우리 회장님 또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00만 원 해서 200만 원 해서 경남정 상무를 이게 하는 거 정식으로 올해부터 그렇게 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군포시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경남을 하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이제 200만 원 하면은 경남 남정 이제 상해가지고 이제 200만 원 부상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호백당상입니다. 네, 호백당.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우리가 지금 동래원 할아버지가 아까 우리 배정정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동래원 종남동 우리 할아버지가 진짜 대단한 사회가지고 행정하셔요. 그 중에 밑에 이제 누구 할아버지 아들이 그래서 한 거니까 그때 이제 9월달에 전시하면은 좀 많이 좀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장소를 어디서? 항상 여기 군포시에 문화예술회관 거기서 항상 합니다. 그 시장님도 오시고 국회의원 오시고 의장 오시고 아주 정말 이상이 그리고 방문을 저 군포시에서 제일 먼저 소개하면요 김만기도 있지만 우리 동네군 연결하고 제일 먼저 우선으로 답사하고 설명하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2025년도 예산은 이상 없죠? 네. 네, 박수 통과시킵니다. 한 거는 그 성달 때 양성화를 위한 그 대응팀 구성권입니다. 그 여태 전임 회장님께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체가 불법 건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불법 건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것을 양성화시켜서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그 금포시장 제가 이제 정치회장과 되면서 그 하원호 시장님을 2번을 뵀어요. 2번을 만나서 이제 했는데 그 금포시청에서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지금 저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이 도하고 이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도 이제 우리가 그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다른 거는 제쳐놓고 현 위치에서 현 근무를 놓고 양성화를 좀 했으면 해서 그 대응팀을 우리 문화위원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제 대응팀을 구성을 하고 여기에 단지 이제 또 변호사님 계시니까 변호사님 자문을 받아서 그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상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그 대응팀을 구성을 해서 하시라도 문제가 됐을 때 그 즉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수해복구도 15일서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날씨가 좀 불순하고 하니까 이게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요거 하면서 이제 하고 끝나고 바로 또 우리 문화팀들하고 같이 또 미팅을 하기로 지금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그냥 각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으로 해서 의미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대응팀을 구성을 해서 항시 대기하고 있으면서 유대 강화를 공무원들하고 유대를 가져야 이것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분포에서 담당자들은 뭐냐면은 이 지금 저 불법 건축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강제 이행금을 지금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분포시장님은 그 현재 놔두고 그것을 놔두고 양성화 시키는 방법을 구상을 해봐라 그렇게 이제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분포시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이제 또 저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도 같이 이제 같이 우리 정치에 그냥 집만 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도 같이 그냥 기동성이 있게 이제 움직이고 대응팀을 구성을 해서 저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가장 걸림돌이에요. 저희가 양성화 시키는데도 다른 거 건물을 짓는 거는 여차하고 이 건물이라도 양성화 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더 증축을 하든지 뭘 저걸 하는 것이 순서지. 이걸 이렇게 놔두고 증축을 하다 보면은 문화위원 뭐 이렇게 경기도에서 문화위원 회의 뭐 이런 거 거치다 보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건물을 양성화시키고 그 후에 이차적으로 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순서가 그래야 그래도 조그만 것부터 양성화 시키고 나서 다른 거 저기 다시 증축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되지 않겠나 해서 우선 이렇게 구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상호 안건에 대해서 뭐 의문이 있으시면은 무슨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문화위원회 임명입니다. 저희가 문화위원회 임명을 전체 여기에 구성을 하고 또 거기에 자문위원회에서 국수 변호사님을 자문위원을 해서 그거 하고 또 이제 보면 뭐 이제 법규에 어긋난다든지 법규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하나 예, 예. 질문 좀 예. 하네요. 지금 여기 이제 뭐 시청 차원 넘어서 이제 경기도청 또 문화재위원들 이제 그 6명의 이제 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조치하시는 지금 이 성달제는 문화재로 지금 병제가 안 돼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문화위원들이 이 비문화재에 대해서 현재는 이제 국토 소위 이 불법 건축물로 적어져 있는 것이 이제 건축법 이제 위반으로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문화재도 아닌 거에 대해서 여기 문화위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이 사람들 그 협조를 받을 수가 있는 건지 의문 사항입니다. 이제 우리 종친에 문화위원회 6명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다도 문화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손쉽게 저거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그래도 다른 사람이 인구동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원팀이 돼서 한 저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제 그 국토가 여기서 아니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실은요, 여기가 문화 보호구역, 그다음에 문화재 지역구역 이 용어입니다. 지금은 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지만, 그다음에 이게 경기국에서 3겹으로 되어 있는데 3겹 중에 여기가 이것이 예정지역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시청에도 오래전에 이제 확인 결과인데 예정지역인데 이게 무허가 건물이 되니까 예정지로만 그러니까 현재 요 근래 이제 작년 5월부터가 용어가 바뀌었습니다만 문화유산이 됐어요. 문화유산. 근데 여기가 지금 옛날 용어로는 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앞에 보물 매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재로 돼. 네네네. 그래서 이것이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경계선 속에 들어만 있으면 이게 문화재로 들어갈 수 있어요. 단 하나 장애물이 무허가 건축물로 되어 있었다는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정지라고 써 있기는 했었어요. 그런 점에서 여기가 양성화만 되면 이것이 포함되기는 쉽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이거는 협의해왔던 겁니다. 네. 답변 다 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들어오신 말씀인데 처음부터 이거 그린벨트 지역이라 잘못 줬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허가가 안 난 겁니다. 안 나가지고 아까 여기 보셨지만은 김은주 시장, 김대호 시장, 하은호 시장, 하신영분들이 이거를 다 이렇게 이제 위상이 높으니까 와서 다 식수가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인이 된 겁니다, 사실. 그린벨트 질수 없는 것 자체예요. 20년 전부터. 그런데 저 서재도 사실은 그냥 진 거예요. 저기도 저지 안 되는 건데 이제 나왔으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하자를 냈어요. 하자를 낸 지 10몇 년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복구를 하려고 그것도 다 이사회 총회 다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다시 지으려고
지으려고 경세장님은 나하고 처음 다 뛰어서 그 시청에 가서 뭐뭐 필요하다 다 냈는데 시청에서도 도에도 올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허가가 못 났어요. 그거가 허가 못 났어요. 그 뭐 도요내라 뭐래서 다 냈어요. 300만 원 어쨌든 간에 그러다가 이제 저거를 컨테이너를 묵시적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묵시적으로 올라서 다시 치려니까 도저히 안 돼요. 도층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다가 갖다 놓고 한 4, 4년 지났는데 어느 누가 고발을 했어요. 실명은 안 되겠습니다. 고발해가지고 그걸 풀었어요. 또 풀었다고요. 근데 누가 또 고발을 했어요. 고발하면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왜 그러냐면 이게 관하고 우리는 딱 그때 우리 옹태회장님, 나 경세장님, 마진회장 다 시절 들어갔어요. 도시과에서도 여기가 사실은 5가 건물인데도 등재가 안 됐었어요. 그 정도 봐준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불 나고 저거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등재가 된 거예요. 알려지니까. 당당 도시과장이. 그러다가 이제 고발을 되는 바람에 내가 실명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풀었어요. 누가 한 걸 알아가지고 그 사람이 가서 이건 잘못됐다 했는데 어느 누가 또 고발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강제예금금 85만 원씩 내다가 작년에 많이 또 떨어졌더라고요. 55만 원에 떨어졌어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가 그린 벨트 때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주면 좋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그거를 이제 도시사 명으로 해서 푼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좀 그렇게 돼서 됐고 만약에 이거 되면 좋죠. 지난번에 이제 우리 회장님이 두 분이나 만나뵙고 하루 씨를 만나고 했다는데 그렇게 해서 되면 좋죠. 근데 그거를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괜찮아요. 요 지역 주민들도 우리 유대가 현재까지 좋거든요. 근데 어느 누가 고발하면 또 골치 아파요. 그래서 참고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렇게 완팀을 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전에는요. 또 실명을 잘 안 됐대요. 누가 들어가고 그 담당 과장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누구하고 상대를 해야 되니까 다 동네 정실이에요. 참 일도 못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식 채널은 우리 회장님하고 상무이사 나니까 그렇게 하시고 해가지고 있는데 요즘 좀 뜸해요. 그분들이 기력도 부족하고 못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알고 계셔서 자 천천히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저기 문화재가 저까지만 됐어요. 그리고 여기 뭐가 계시지만 그때 이 주차장도 그래서 그때 다시 원대복귀하는 거예요. 주차장도 그때 성수 아저씨 명의로 된 건 땅이요. 또 어디까지 이렇게 하려는 걸 그때 재정이 없어가지고 주차장을 조금 했어요. 여기 인연이가 다 그것도 연권을 해주고 근데 다시 원대복귀하라 이걸 하면서 불법으로 원대복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 요즘은 조금 그분들이 뭐 기력도 저거서 하는데 참 그동안 애도 좀 많았습니다. 네, 뭐 이거 지나간 건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경수 회장님하고 나 저 절대 혼자 하려는데 같이 다니면서 저하고 이제 내용 증명은 3번을 띄웠어요. 경수 회장님한테 이것 때문에. 그 와라 답변 다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나를 갖다 공금 형량을 넣었어요. 무혐의 됐어요. 이게 되겠어요? 도와주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아시고 우리 회장님이 또 이것 그냥 또 하신 게 아니에요. 동작에 있는 또 인당공 그거를 또 그 경험에 의해서 하시는 거니까 아마 잘 좋죠. 그냥 참고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통과시켜주세요. 지금 우리 춤시조 할아버지 그 묘소를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동래군 할아버지, 창원궁 할아버지, 문익궁 할아버지, 부사궁 할아버지 이 세 분의 묘소가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묘소 앞에 문인석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옆에 세 분의 그 신도빈이 있지만요. 그래서
지방에서 좀 나이 어린 후손들을 같이 이렇게 오면은 알매를 할 때 오면은요 어떤 분 묘소인지 그 문인석이 글자가 마모가 돼가지고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몇 년 동안 후손들을 하면서 이제 쭉 이제 설명도 해주고 이러면서 그 할아버지 그 업적이나 이런 걸 설명해주고 그러면요. 그 다음에 오면은 또 몰라요. 그래서 깐 분들은 다 묘소 앞에 선비석도 있지만요 비석이 세워가지고 어떤 분 묘소라는 게 딱 드러나는데 그래서 이게 문화재로 됐기 때문에 제가 그 경기도청 문화재과에다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이게 선비석을 어떻게 복원을 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복원하지 못하면은 그 옆에다가 그분 묘소라는 것을 갖다가 표시할 수 있게끔 이게 허락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군포시청 문화재과로다가 그걸 갖다 이관을 시키더라고요. 똑같은 질문을 했고 거기에서 답변서를 제가 그걸 모아가지고 회장님한테 드렸으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딴 사람 여기 계신 분은 어떤지 몰라도 이게 앞으로 이제 100년이고 200년이고 우리 후대에 쭉 내려가는데 우리 후손들이 그분의 묘소라는 걸 갖다가 뚜렷하게 표시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고서 저 의견서까지 첨부시켜가지고 했는데 회장님이 그거는 이번에 복구하면서 문화재과에서 아마 복구하는데 그 비용은 문화재과에서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다 나와서 하지 종중에는 관여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어떤 복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해복구. 네? 수해복구. 그건 시청에서 알아서 다 해요. 네. 다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때 이제 장비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걸 그 안에 국보시청 문화재과하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건 별도기 때문에 저는 저기요, 불가능합니다. 아니 지금 대화 중에 죄송하지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거는 그렇죠. 긍정적인 잠깐 답변이 들어보세요. 대화 중에 서면으로 받은 거를 제출을 아니 드렸고 질문이 아니 대화 중에 미안하지만 잠깐 들어보세요. 지금 사모 의안이 아닙니까? 문화재 대응에 대해서 한 거고 그건 기타 얘기를 하세요. 그건 연관되지 않는 거 아니야 사모 의안. 이거 자, 지금 사모의안 그거를 얘기해서 논하면서 거기에 그 부수적인 거기 아니,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모 거예요. 의안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양성화하고 문화재위원회에서 하겠다는 뜻인가 이거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타의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모안건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네,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사모의안 규약 개정의 건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오늘도 이사회 정격수는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자꾸만 가면 갈수록 사람 모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은 이 총회 같은 것은 그냥 우리 위원회하고 총회하고 같이 겸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규약 개정을 좀 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이사회가 하고 이사회 겸 총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약을 개정을 해서 놔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 아시다시피 지금 28페이지에 보시면은 참고사항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17조에 있어요. 규약 17조 베이스 토지 어디냐면 33페이지에 보시면은 중간점 베이스 토지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제10일 전에 일자와 장소 및 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서면을
이제 그 요즘에는 모바일이 많이 발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바일로 이번에도 모바일로 했지만은 그 모바일로 해서 신속하게 하고 지금 서면으로 하면은 우편을 통하면은 굉장히 받는지 안 받는지 그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즘 카톡이나 뭐 이것은 즉시 이것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확실하게 그 확인이 되니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이런 중요한 자산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할 때는 이사를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그 총회 때는 같이 경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규약을 개정을 해놓고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통제합니다. 그리고 또 사망에 이사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시일 전에 일자와 장소 및 목적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모바일 기기 등을 통지하여야 해요. 모바일을 하나 넣었어요. 조금 한 문장을. 그리고 이제 사항에 보시면은 회의 내용의 경중에 따라 시간, 예산, 인력, 노력을 절약하고자 회의 운영을 간소화하는 면에서 이사회와 총회를 같이 겸해서 통회를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려고 지금 개정을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님께서 의견을 해주신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운영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31페이지 보면은 네,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분들 말씀드려요. 가만 들어보세요. 이게 하기 전에 의견날이 된다면 끝나는 거니까. 이사 보면은 18인 이상으로 돼 있어요. 이상. 그리고 제가는 제 얘기는 이내를 해야 됩니다. 어디 몇 점? 왜 그러냐? 우리가 삼계판이니까 삼계판 이상. 삼계판은 6용식에 368인데 미안하지만은 그렇다고 안상공 적게 나온다고 적게 줄 수 없어요. 6명 그래서 368 했거든요. 그러니까 18명 이내로 해야지 이상으로 하면은 또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18명 이내로 하면은 15명도 되고 12명도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8명 이상은 꼭 18명 이상을 넘겨야 돼요. 그리고 18명 이상이면 20명도 됐어. 25명도 돼요. 이런 게 규약이 문제가 없을 때 관계없어요. 문제가 되면 이런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내로 좋겠습니다. 이내로. 여기 지금까지는 이상으로 돼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체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 이내로 하는 것이죠. 해치 개정도 사실은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진짜 잘 무난하게 뭐 저거 안 찍은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또 회장님 보시니까 신임 회장 보니까 개정하는 거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근데 이내로 해줘야지. 그런데 그 지금 그 좀 논리고 모순이 생기는 게 이내라면은 그러면은 한 사람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한 사람 되지는 않죠. 이내라는 거는 맞지가 자, 내 말 않아요. 들어보세요. 글쎄 의견 내서. 아니 내가 질문하면은 듣고서 대답을 해요. 결정하면 돼요. 항상 혼자 떠들지 말고 혼자 듣고서 답변을 해요. 남의 말을 막지 말라고요. 지금 보면 번번이 막는데 왜 이내라는 것이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느냐면은 그러면 회장하고 총무 감사부 한 3사람만 모여도 이내에 속하고 한 사람은 회장이 한 사람만 발의를 해도 이내가 돼요. 그거는 이런 단체 규약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그 공공성이나 어떤 타당성이든지 어떤 그런 그 논리적인 개연성이 있어야지 이내라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뭐 10명이든 15명이든 숫자는 그 이상이 돼야 된다. 숫자 조정은 가능하지. 그거를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참 저는
18명 이내로 하면은 어떻게 한 명을 듭니까? 삼계판데 기본적으로 아니, 그거는 되게 말씀이지.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1명 이상씩 3명 이상 그러니까 1명 이상씩 하면 3명이 되잖아요. 그 3명 이상으로 하든가 해야지. 근데 참 아니 글쎄 여기는 좋은데 잠깐 들어보세요. 내가 발언하는 중이니까 나중에 하세요. 다 좋다 이거. 제 말씀은 18년 이내로 했을 때 어떻게 한두 명, 세 명 두냐고 그런 발전이 그런 정치가 그런 모임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명 이내라는 정도는- 명칭 쓰지 말고 자, 그러면 3인 이상이든지 5인 이상 아니면 15인 이상 삼계파니까요. 삼계파니까 18명이면 368, 6명씩 했어요. 안상공파. 그러다 보니까 안상공파 지나버리니까 회장님이 우리는 많이 못 나오니까 몇 명만 달라. 줘라. 이렇게 해서 우리 자연을 한 겁니다. 삼계파면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그 창호가 인원이 많은 걸 더 달라?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 이상이라는 거는 18명 이상 무조건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내 아니, 의견은 그거는 다르죠. 글쎄 내 말을 제대로 파악이 좀 안 되겠는데 18명 이상이 인원상에 무리가 있다면 그럼 15명으로 줄이든가 그럼 3, 4, 12에서 12명 이내로 줄이든가 그래서 내 말 끝나버린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원수를 조정한다는 거는 그거는 검토할 여지가 있지만은 그거를 무조건 18인 이내, 한 명도 이내예요. 말이건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바로 위에 부회장 보면 3인에서 6인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도 만약에 여기서 됐다면 12인에서 18인 이렇게 하면 혹시 거치면 어떻게 됐습니까? 12인에서 18인 이렇게 하시면 우리 부회장님도 수상대 이렇게 됐으니까 12인에서 18 이렇게 잠깐만요. 말씀을 드릴게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동래봉원은 부회장이 3명이었어요. 제가 왜 6명 이내로 했느냐. 동래봉원 부회장은 당연직, 창원, 문익공, 안상원 당연직으로 돼 있어 부회장. 자, 그러면 유능한 인재가 학파 회장 아니면 부회장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통해서 3명, 6명 이내로 했어요. 그러면 당연직은 3명이고 안도도 되고 도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넓혀놨어요. 용통의 비를. 그러니까 이사도 마찬가지 얘기란 그러니까 말이죠. 좋아. 이사도 그렇게 하면 좋아. 그러면 이내로 하라 이건 오늘 거기에 좀 부원해서 15년 이내로 하든지. 아니 부원해서 얘기를 할게요. 12인 이상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12인에서 18인 그러면 꼭 18에 구해될 필요가 뭐 있어요? 24명 와도 되고 30명 와도 되는 거를 그러면은 12인 이상으로 해야 그거는 논리가 맞습니다. 아니 이사가 너무 많아서 이상은 안 돼요. 이상은 제약은 뭐예요? 아니 12인 이상이면 12인서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상이라는 게 이상이가 뭡니까? 왜 안 두냐면 뭐라 그럴 거예요. 얘들 12명 줬다 이거예요? 왜 20명 못 주냐? 뭐라 그럴 거냐?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뭘 논리적으로 안 맞네. 아니 여러 12인 의견이 나오는데요. 사실상은 이제 이거는 적용해야 돼요. 저희들이 인구 감소에 따라서 이 회의 인원수가 매년 줄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이는 건 하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그 인원수는 우리가 지금 세입하기 때문에 각 파에 6명씩에서 3, 6, 18 하신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이내로 그런데 하면 되는 단 하나 이제 우리 어디요? 안상동파가 항시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는 둘밖에 없으니 둘만 달라 셋만 달라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인원이 나올 수 있는 출석 인원을 정하는데 솔직히 지금 창원봉이나 문익공은 6을 또 주셔야 맞아요. 당연하죠. 왜 그런 거 아니고 파가 있대. 못 파에 하나씩은 또 배정을 된다고요. 해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여기에 제일 조정할 건 뭐냐면 총회 인원입니다. 총회 인원이 30명 이상 하면 앞으로 이제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게 과반수 소위 어느 선을 두고
그 선 이상의 보통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반 정도만 오면 되는 거. 이게 여기도 인원을 한 40명 잡으면 20명 이상이면은 개 인원수하고 성원이 우리는 의결 정동수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원수를 18인을 두더라도 안산공에서 줄이는 것을 각가에 더 줄 수도 있고 사실은 직능이사제가 있어요. 직능이사제. 이 선산을 좀 돌봐주고 협력해 주는 거, 재래이사 이런 것 등등을 쓸 수 있으니까 적정 인원 나올 수 있는 수로만 하시되 단 하나 창원공이나 문익공에는 배정이 6은 가야 되는 또 형편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은 네네. 기본은 그래서 알아요. 생각하면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네. 그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이상이면 문제가 되고요. 이상은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18인 이상할 때는 문제가 거기까지만 끊으면 돼요. 그렇죠. 18일까지만. 아니 이상이랄 때는 더 달라고 한 말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하라면은 이하라고 하는 그 말은 이하는 하나 18명 이내예요. 네, 이내지만 이상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네. 그 동감을 18명 이내면은 368 아닙니까? 네. 그럼 안산공에서 우리는 3명을 주겠다. 네. 그러면 3명을 뭐 문익공이든 저 청원을 줘도 돼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운영이 묘가 된다 이거예요. 네네. 그런 얘기라니까요. 네. 그래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는요. 성원이에요. 성원. 아니 그리고 지금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냐면요. 문제가 없으면 관계없어요. 문제가 항상 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네. 이 사회는 위임장이 없습니다. 왜? 의무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총회는 제가 여기 30명 이상으로 성원이면 돼요. 그리고 위임장은 돼요. 총회는. 네, 그리고 분명히 다릅니다. 이 사회는 위임이 될 수가 없어요. 의견하는데 어떻게 저거 해요. 그러나 총회는 참석 인원 이런 거를 위임장이 돼요. 어디나 다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18명 이내로 하면은 그렇다고 어떻게 한두 명 주냐고요. 지금 운영회장님 말씀인 게 100% 동감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 살리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18명 이상이라고 칩시다. 그럼 19명도 하고 우리 왜 20명 왜 못 주냐? 뭐라고 그럴 거예요. 이상인데.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8명으로 두면 아니 근데 18명으로 좋아요. 몇 명으로? 18명 더 하고 뭐 18명, 10명 정도 되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18명으로 끊어서 그래요. 3대 파에서 우리가 보충이 안 되면 양보를 할 수 있게 그것만 여기다 추가시켜주면 되겠네. 18명으로 하세요. 예, 18명으로 2대 이상은 빼겠습니다. 이상이고 이내로 빼고. 지금 이게 다 문제가 없어요. 관계 없어요. 문제에서 항상 방어만 필요하니까. 통과시켜 주시면 일단 이 거는 끝나는 거예요. 예.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사원 거는 사원 건은 상호한 건은 사원 건은 통과되었음을 아니 잠깐.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이사의 정족수니까 이거는 그 정족수를 이사의 정족수를 만들 때 여기 규약에 또 없나? 여기 연결되고 그거를 개정을 해서 양보할 수 있다고 하는 그거를 그건 내적으로 운영이 몇 살이면 그것까지 뭘 쓰면 양보할 수 있다까지노. 여기 파별로 할당도 없는데 파별 할당 없잖아. 그거 저거는 융통성 있게 하면 돼요. 그거를. 왜 이렇게 하죠? 파별 할당이 뭐 3파에 뭐 6명 준다는 얘기 없으면은 그 융통성 있게 하면 되죠. 구체적으로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가파에서 6명이시다 이거요. 그 안상공이요. 미안하지만 안상공이 한 분 오셨지만 난 6명이지만 회의 진행. 예. 다른 다른 안 주겠다고 끝나는 거예요. 말씀하시죠. 손 들고 허가 받고 얘기합시다. 좋습니다. 동의하죠? 네. 다른 이런 사후한 건은
그 이사는 18명 이상 이걸 빼고 이내도 빼고 18명으로 구성을 시켜서 운영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은 그대로 그 개정을 해서 앞으로 운영의 비용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완전은 너희들 대해서 수정만 원하는 대로. 이 사안들은 뭐 다른 의견이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15페이지인가 좀 잠깐 봐주세요. 15페이지 보면은 지금 우리 그 부동산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명의가 지금 자웅필, 자웅구, 자웅필, 자웅필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자웅필님은 이미 갖고 하신 지가 몇 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자웅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직전 회장님이시고, 그래서 신임 회장님이 지금 되셨으니까 일단 이 고인 되신 분을 계속 대표자로 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 어떻게 현재 현임 회장님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있나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건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꿀 수 있죠. 네. 바꿀 수 있으시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쨌든 그 올해 아니라도 이거를 바꾸셨으면 이게 지금 좋겠는데 이렇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 종친회는 부동산 등기 명의 그 번호가 있습니다. 예. 번호를 낼 때 처음에 이것이 동래군 8로 돼 있었어요. 동래군 8로 돼 있는데 이것이 제가 되면서 동래 부원군 종친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 직인도 동래군 8로 돼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동래 부원군 종친회로 바꾸겠습니다. 그 직인 자체를. 그래서 제대로 된 그 정보를 해야지. 이건 이름은 이렇게 가는데 그 뒤에 맞지 않게 이제 지금 이중으로 자꾸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 종친회 명의도 동래 부원군파 종친회로 이제 저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전에서부터 동네 부원군파예요. 파가 안 들어갔어요. 지금 종친회 명예. 우리 그 고유 번호증에도 동네 부원군 종친회로 돼 있고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부동산 명의 그 번호도 동네 부원군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네 부원군으로 맞춰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그 파는 다음에 이렇게 그 저걸 하는 걸로 아니 파가의 명의자는 어떻게 하실지 명의자는 끝나고 그 말씀을 그 설명을 드리면 이게 그 우리 고유번호증의 번호하고 여기 법인번호처럼 쓰여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등기가 잘못된 거예요. 경정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고유번호증에 의해서 이제 저도 오늘 그거 하느냐고 드셨는데 그 등기소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고 거기 잡혀 있어가지고 몰랐어요. 그거 종친의 고유번호증에 준해서 이 소유자 변경 명의를 경정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정을 하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종친의 그 제실이 완전히 그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주소로 하면 됩니다. 이 주소로 하면 되는데 주소를 못해요. 네,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계속 회장이 바뀌면은 회장 주소로 지금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가장 지금 맹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또 바꾼다 하더라도 또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우선 제일 바쁜 것이 이 제시를 양성화해서 그 제대로 된 그 주소를 받아놔야지 그 영원히 저희가 되지. 이게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대표자분 경정 등기하면 되니까. 이건 뭐 크게 뭐 돈이 조금 들어서 그렇지 크게 그래서 기타한 거는 그걸로 해서 이걸 경정 등기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이 아까 말씀하신 거 뭐 아까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려도 돼요? 이제 기타 거는
아까 그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예, 그거는 우리 회장님께서 그 공로는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뭐 해야 할 것은 없어요. 다 이제 시에서 하고 그 예산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회를 거쳐서 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안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의상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건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지난번에 그 문익공 비각이 밀려서 넘어가 있었고 비속도 17도가 넘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문화재 119에다 신고를 했더니 문화재 119에서 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그게 3년이 지나서 수리를 했거든요. 문익공 비각을. 이게 지금 재밌는 걸 찾았어요. 제 신도비 말씀하시는 거지? 신도비. 네. 비각서부터. 네. 재밌는 게 이제 그 비각 자체가 없었잖아요. 79년대 옛날에 없었어요. 92년도 90몇 년도에 하여튼 그 비각이 이 제시를 지을 때에 군포에서 1억을 지원해 줬더라고요.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 1억을 지원해 준 거하고 같이 합해가지고서 이 성달제 짓고 산문 짓고 저쪽에 비각을 세기를 같이 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거를 이번에 그 군포시청에다가 요거 승인 신청할 때 요걸 좀 교묘한 방법으로다가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국비가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국비가 얼마는 여기 군포시에서는 2분의 1 되거든, 50% 되고 저기 경기도에서 50%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경기도에도 지금 걸려 있는 게 지금 미승이 나버린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엮어 놓는 게 어떤가 그런 거를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지난번에 다녀와서.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원고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여기 우리 문화재 표시를 하는 것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기 그 산문 우리 들어올 입구에다가 QR 코드를 하나 붙여놨어요. 저거 붙인 지 아마 한 10년 됐을 겁니다. 아무도 저거 관심이 없어요. 몰라서 그렇죠. 근데 저 QR 코드 지금 저기 원고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다 형상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 안내판 하나에 글자 하나 고치는데 저도 3년 걸렸어요. 그거. 근데 군포시 저기 도청에 들어가니까 도청에서는 군포시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라 하고 군포시에 들어가니까 아 이거는 경기도에 맞아요. 경기도청에 문화재과에서 승인이 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자기가 올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쪽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작업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거기다가 비석이고 뭐고 설치 안 됩니다. 여기는.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QR 코드 하나 붙여놓자 이거예요. 그러면 초등학생도 요즘 스마트폰은 초등학생 유치원 애들도 다 갖고 다니잖아요. QR 코드 찍어보면 되거든. 찍으면 한글로 다 나오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선 우리가 그 비석을 세우는 거는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QR코드 그거 돈 10,000원이면 그거 하나 사줘요. 저 변질이 안 되게. 그러니까 그거를 우선 하자 이거지. 그거는 뭐 우리 문화위원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이제 제가 그거를 관심 있게 저기하면서 문화재청 경비도 보지하고 저기하는 거는 그걸 갖다 좀 영원히 좀 남기기 위해서 그 문화재에서 요구하는 그 상황 중에서 그 비석을 따로 구역에다가 세워놓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정치입니다. 동네 부흥기 정치인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가 정치에 나가야지 이 옆에 나가고 저 뒤에서 나가려고 하면은 이게 그 공무원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 참고로 일어나서 모든 의견이 정치인의 명의로 나가서 그 저희가 돼야 이것이 명실상부하게 그 저희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그 개인이거든요. 개인 하다 보면은 그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부 다 정치인의 명의로 나가는 걸로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전에는 이제 그것을 저기 하는데 수용을 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원팀으로 해서 모든 건 의견이 그 정치에서 나가는 걸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께서도 그점그 정치에도 모르고 해서 앞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말. 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네. 그 2022년도 수혜가 된 그 결과물이 된 내용인데요. 3월 15일부터 공사를 한다는 우선순위 1번을 정해서 공사가 재개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2달 정도로 계획을 해서 이달 6월이 되기 전에 공사를 완료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린 계획이 됐습니다. 서면 분개된 내용들에 대한 공사 내용입니다. 시작을 언제 한다고요? 시작. 3월 10월부터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날씨가 갑자기 이래가지고 20일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3년 걸렸어 이게. 3월 20일이면 내일이네. 네네네. 진지하게 잘 됐고요. 제가 지금 우리 동네군 할아버지 아까 우리 저기 대통령 회장님, 우영 회장님 여기 계시면 다 아시다시피 동네군 회장님이 동네 부흥군 할아버지가 탄신 600주년이 2033주년입니다. 그때가 600주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탄생 600주년 기념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한번 해야 되지 않나 한번 여쭤보는 거고, 제가 왜 이런 또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우리 동네본골이 재산이 너무 없어요. 종친에 비해서. 한 10억만 돼도 진짜 멋있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 말씀은. 근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것이 그동안 한 게 뭐냐면 조선시대 명신 정남정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든 게 벌써 3년 됐네요. 그걸 운필 회장님 계실 때 제가 발의해가지고 얘기하다 좋다 그래다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가지고 경수 회장, 하진 회장님 계실 때 해가지고 우리 하원 씨 해가지고 한 3년 동안 해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나마 우리가 보선된 도리로. 그러니까 600주년이 되니까 미리 한번 그래도 한번 우리가 할 수 있게끔. 그럼 제일 먼저 뭐냐? 재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현재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우리 대통령 회장님 오셨으니까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많이 좀 지원해달라는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립시다. 오늘도 진짜 총회는 다른 데 안 가셔요. 여기 오셨다니까. 그래서 600주년을 하기 위한 우리 현재 뭐 앞으로 어떻게 또 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저 많이 지원해달라는 격려에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건 적극적으로 밀어야 돼요. 추진위원장님으로 아직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여기 회장님하고 저 우영 회장님도 그때 오셨는데 그 탑골공원 안에 그래. 그 난정 할아버지의 그 비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하도 오래되니까 글씨가 그 낡아가지고 어떤 얘기다 하고 그때 좀 얘기 나왔는데 일주일 전에 제가
그분들 모시고 식사를 한번 대접을 했어요. 이제 거기 우리 쪽에는 하성회장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지휘자가 되고 이래서 저는 그 잠깐만 하고 갔었는데 그걸 보수 내지 새로 하는 이런 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아마 저 종로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아마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그 600주년 얘기가 나오면 사실 소음 문제를 많이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소평 쪽에도 영명공 거기는 이제 이상하게 그 광주 근처에서 해주더라고요. 그 쪽에서 이래서 관에서 다 해줬고 저희가 준비를 500주년. 예, 500주년. 또 이제 그 수창공 쪽에 그 삼수정 할아버지 그 안을 지금 예천군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월 15일이래요. 예, 이래서 뭐 예산을 몇천만 원 받아가지고 한다 이래서 남종 할아버지, 자종자 할아버지는 충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밑에서 다 움직이는데 저기도 뭐 제가 대종종 회장 한대가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우선 주체가 여기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상입니다. 예. 네, 지난번에 그 문화위원회가 그 군포시청 시장을 만나가면서 회장님한테 제가 제안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벌써 만 15년이 됐더라고요. 우리 문중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15년이 됐는데 지금 그 우리나라의 대한으로 넘어오면서 그 우리나라 이 조선 말기까지 이 역사가 거의 묻혀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왕조실록이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되어 있는데 미안하지만 전체가 다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일부예요. 어디까지 되어 있냐 하면 철점에서 끝납니다. 고종, 순종 없습니다. 그 기록문화유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아예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역사를 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역사 하는 사람들이 참 저는 그 전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안 내놓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저께 올려드렸죠. 제가 이제 우리 귀중한 자리요. 저기 그 회현동 전 이름이 회현방이었거든요. 회현방에서 다시 갈라져서 내려온 게 호현방으로 호현방에서 시작해서 호현동으로 됐다가 그게 이 1800년대 중반에 회현동으로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재밌는 게 그 원영 할아버지, 경산 할아버지가 화수정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 위치를 찾다가 보니까 재밌는 게 거기서 거기에 우리 화수정도 있고 표암 선생 강세왕 선생님 정자도 거기 있고 뭐 그 정자가 6개가 그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런 거 다 찾아내면서 보니까 거기서 그 찾다가 보니까 또 뭐가 나오냐면 화수정을 지으셨는데 그 정을 지으신 자리에서
족보를 만드셔요. 그러니까 그게 참 중요한 거야. 수줍공 할아버지서부터 내려오는 족보예요. 그거. 대단한 그 김이보라고 그러는데 그 김이보의 앞장서부터 뒷장까지 아주 완벽하게 지금 살아 있습니다. 대단한 거야. 제가 갖고 오긴 했는데 컴퓨터까지 갖고 오긴 했는데 완벽하게 살았는데 그 내용이 또 재밌어요. 그 당시에 헌성금을 원영 할아버지가 500냥을 내셨고 제일 많이 내셨더라고. 그 다음에 100냥 내신 분도 없어요. 500냥은 그 당시에 대단한 돈이 뜬 것 같아요. 그 족보를 만드시면서 그 모여서 족보를 만드신 위원들의 직위, 내신 금액, 헌성금, 저런 거 진짜 내가 봤어. 그 헌성금 내시고 또 거기에 족보를 만드실 때 있었던 장인들 명단이 거기 싹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재밌는 책을 우리나라에 없더라고요 그게. 근데 어떻게 그게 살아서 남아 있나고 추적을 해보니까 이 다른 건 다 없어졌는데 6.25 때 아마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조선 총독부에 왕실에다 드렸는데 왕실에 들은 게 일제 때에 조선 총독부가 접수를 보면서 이왕직 박물관으로 들어갔다가 이왕직 박물관이 지금 현재 왕실 박물관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박물관 수장고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로 완성을 받았어요. 진짜 내가 그거 보고 놀랬어. 진짜 후손들이 자부심 가져야 돼. 진짜. 84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고요. 원형제로 지금 그거를 복구를 하고 있는데 복구 작업을 해야 돼요. 수작업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이 300페이지 정도는 지금 복구를 완료를 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거 외에도 거기에 대한 상량문,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문익공 할아버지만 거기 계셨던 게 아니고 동네 정씨들이 거기 다 모였어. 전체를 모여 있었더라고. 중심인데 문공 할아버지도 거기 계셨거든. 얼마 전에 제가 대전에 가가지고서 이 수연서원에 저기 그 가을제사 지낸다고 해가지고 다녀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 송시열이가 주벽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주벽은 무익공 할아버지더라고요. 저기는 송시열이 세 번째더라고요. 그래서 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하여튼 거기 가서 우리 문중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알게 됐어요. 대단한 문제야. 지금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당파에 얽매이면 안 된다. 당파 때문에 큰 집 작은 집이 서로 이름조차 거론을 안 했어요. 남부에 계신 분, 또 한쪽에 보니까 노론에 계신 분, 서로 한 집안 안에서 이게 뭡니까?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서로 화합을 해야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이해하는 쪽으로 가야지. 지적하는 쪽으로 가지 마시다. 여기서 그 얘기를
끝으로 마무리. 그럼 그리고 마무리는 하나 더 남은 게 뭐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저도 지금 준비해야 돼요. 저도 이제 80 이제 만으로 78세예요. 만으로 78세인데 어디로 보내야 되는데 내 책을 저도 아마 지금 돈으로 따지면 좀 될 거예요. 어저께 호한 씨라고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돌아왔어요. 돌아가셨는데 그저께 돌아가셨는데 어저께 제가 다녀왔어요. 왜 다녀왔냐? 하니까 우리 저 문중에서 아무도 안 오셨더라고. 병신이 갔을까? 갔더니 제가 명함을 내밀면서 뭐라고 그랬냐? 나무 가지고 계셨던 그 서적, 그 서적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10개월 전에 이미 정리를 다 했다고.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 그분처럼 그렇지 마시고 10개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10개월이냐 그랬더니 10개월 전에 요양원으로 가시면서 이미 다 처분을 해버렸다고. 처분을 했다는 게 어떤 버렸다는 거지. 버린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저도 이사를 하면서 한 추록을 버렸는데 저기 오래된 책들은 안 갖고 갑니다. 그래서 그 타지 죽는 사람 보고 미약가 갖고 와서 갖고 가라고 했어요. 버렸어요 그냥. 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버리시기 전에 어른들이 계신 집에는 반드시 이거를 우리 문중에 기증을 하시고 제가 그 대신 뭐를 해드리려고 그러냐면 기념 우표를 하나 해드릴 테니까 저쪽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조폐공사에서 발행해서 최신부에서 팔잖아요 우표는. 그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그 발행 우표, 기념 우표를 하나 만들어 드릴 테니까 기증하셨다고 하는 근거로다가 이거 기증하도록 문화를 좀 만들자고 그거를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거기다 잠깐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나이가 들으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면 그 자손들이 그 책을 아까 얘기한 대로 고문상이나 이런 데 많이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부천 족보도서관에 많이 기증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중중 회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대중중에 문화위원회를 빨리 설치를 해서 그 돌아가시게 되면 물론 뭐 홈페이지에다 올리면 됩니다. 돌아가시게 되면 그 책 족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대중중에서 받으면 일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하면은 대중중으로 그 홈페이지에 보는 분은 보내올 것이고 못 보시는 분은 그냥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대중중에 받아가지고 그래서 소장하고 버릴 거는 뭐 처분을 하든 뭐 이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천족보도서관에 가서 보니까요 박스가 보통 오면은 3박스, 4박스가 오더라고요. 이 책자가 동네정 씨 것도 많이 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뭐 족보도가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 모아놨던 자료들, 그러니까 본인만 알고 있는 그 자료들을 거의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족보도서관에서는 그걸 다 분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어요. 그냥 쌓아놨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건물주가 빨리 나가라고 건물 무너진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앞으로 정하면 대중적으로 좀 보내주시면 오히려 대중적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그 문화가 필요해요.
저 자신도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조부님한테 물려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아마 사과 박스로 하면 한 10개 정도는 될 거예요. 10개 정도 되는데 저쪽분 하면은 그게 폐지로 들어가 버리지. 근데 제가 저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연합회, 저는 성시연합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합회에 보면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소장하고 계시는 거를 전부 다 기증해요. 살아있을 때, 이거 재화 좀 집에서 치우라 그런다고 가져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가지고 다 분류 작업을 해서 저희가 그 필요한 것들, 그 이제 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거 있고, 딴 사람들이 필요한 거 있거든요. 그럼 그분한테 연락해서 이 책이 필요하냐. 그러면 그쪽에서 역사대단은 역사대단으로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북한 서적이면 북한 서적이 필요한 대로 가져오고, 이래서 다 분류 작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니까 전부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우리 동래정 씨의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보내주시면 여기서 문화위원회에서 보고서 이거는 필요한 자료라고 하면 전부 다 여기 해가지고 수능 가치가 있으면 보관을 해야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기념우표를 만들어 드리겠다니까. 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 마무리를 하는 입장에서 사실 그 전서부터 제실 환경 개선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앞으로 4월 달까지는 다 저걸 하고 당면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도 있지만은 지금 그 수도 펌프가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원인을 파악을 해서 수리를 하든지 이게 근원적으로 뭔가 그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화장실을 제대로 못 쓰고 또 지금 저기서 싱크대 전혀 물이 안 나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물을 계속 사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원인 규명을 빨리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오늘 여기서 지금 회장님도 시설 말씀 관련해서 한마디 좀.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제실 이 조명이 너무 어둡습니다. 요거 좀 옛날부터 이거 좀 느끼는 사항인데 이거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기 관리사 있지만은 예총이라든지 여기 어떤 그 유지보수를 하려고 해도 그 공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리할 수 있는 그 공구류 예척이든 삭척이든 간에 그런 거 좀 보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예청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 구입을 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 여기에 필요한 것들은 제대로 갖춰주고 관리를 하도록 해야지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이걸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 사드렸어요. 공사대시 계실 때도. 알았으면 지금 말씀 허주국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필요한 사항을 이게 파타임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일목요연하게 리스트를 정해서 조경 시설이 안 좋으니까 조경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말씀을 드려서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변으로 제출하세요. 말하면은 듣고 또 넘어간다고. 이상으로 2025년도 동네 보험문파 종친회 총회 회의를 선언하겠습니다.